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를 보면 이제 제주 경마가 휴장에 들어가면서 부산하고 서울이 펼쳐졌는데, 부산 경마는 휴장이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배당들이 나왔어요. 몇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인기마필들이 대부분 인기마답게 경주 운영을 하면서 경주 결과들이 나왔는데, 휴장에 들어갔다 시작된 서울 경마는 개판 5분전이었습니다. 무려 인기 1위가 70% 이상이 빠져대면서 복병마들이 들어오고, 복병마들의 선전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갈아서 때리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근데 인기 1위죠. 인기 2위도 아닌 인기 1위의 70% 몰락. 이거는 파트 2에 진입이 된 대한민국 경마로서는 사실상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도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부산, 서울 모두 휴장을 틈타서 이런 아직도 이런 장난짓거리들을 한다는 것들이 좀 분에 못 이기는 일입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짓거리를 하더라도 저희는 맞춰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추석 휴장까지 쉼 없이 갑니다. 제주, 부산, 서울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휴장이 끝난 이후부터는 저희 위닝 경마 방송이 어떻게 갈 것이고 제가 또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뛰면은 저와 같이 움직이는 전문위원들도 같이 더 뛸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까지도 만들어 놓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석 전까지 이를 악물고 가서 제대로 된 또 추석 연휴를 또 쉬시게끔 만들어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주는 오너스컵이 싱겁게 끝났죠? 굉장히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메인으로 갔는데 배당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3마리 다 적중해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 방으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연이어서 제가 지금 대상 경주는 다 원틀로 쓸어내고 있고, 지금 부산부 사건 사고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우선은 대상 경주 말씀 먼저 해주셨으니까 대상 경주 하면 교류 경주, 특히 그러면 부산 19조를 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코리아컵이라는 그 굉장히 좀 큰 상금이 걸린 대상 경주, 물론 코리아 스프린터컵하고 같이 열리는데, 코리아컵에 일단은 제가 한 7개국에서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놨습니다. 그 마필들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더라고요. 부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마방 19조에서도 지금 코리아컵에 파워블레이드랑 아마 트리플라인 2마리를 지금 출사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마리는 대한민국 경마에서는 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하지만 이 코리아컵 나오는 마필들을 보고 굉장히 좀 반신반의하고 있다. 굉장히 좀 떨고 있는 게 맞죠? 쫄고 있다. 예, 굉장히 좀 센 말들이 온다는 게 아무래도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큰 상금 때문에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은 마필들이 했지만 거기 또 선별해서 뽑아낸 게 우리나라 지금 코리아컵의 실상이기 때문에 각 경마 방송에 지금 이거 다루는 데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직접 갔다 왔고, 부산 19조의 동태는 어떤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한 2마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부산 경마장을 소개하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수가 한 명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동안 34조에서 조교 열심히 하고, 조교 열심히 해놓고 말 못한 기수가 신대정 기수인데, 또 부산 19조에 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실 거예요. 부산 19조 관리사로 가서 새로운 삶을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원래는 그러니까 휴장, 제주경마 휴장 때 이제 만났었거든요. 근데 한 줄 좀 미뤘어요. 아무래도 또 신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해서 또 괜히 또 손해보는 건 아닌가 하는데, 뭐 신대정 기사 만나고 오늘 또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생활도 편하고 나름대로 또 좀 의욕이 좀 넘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신대정 기수의 또
조교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부산 경마장이 오늘 수요일 날 좀 바빴습니다. 이제 공정거래실에서 전체 교육을 하느냐고 좀 바빴는데, 그 내용이 이제 대리마주권이에요. 대리마주권을 아주 저는 좀 공정거래실에서 너무 압력을 행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서두가 길었기 때문에 서울 경마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리마주권은 좀 잘 다뤄야죠. 사실은 지금 서울 경마 지금 조교사분도 잘못된 일이 그 대리마주권이고 또 그다음에 김창옥 마방도 문 닫은 것도 또 다 그런 연관들이 다 있고 암암리에 지금 모르게 또 차명으로 쓰는 마주들도 굉장히 사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다 정리가 사실은 다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기수들도 좀 청결해야 되고 마주 부분도 좀 청결하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부산 경마 시작이 됩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이. 네, 우선 1경주가 분할이 됐는데요. 3경주 국산 6등급 경주가 하나 깨지면서 이제 1경주와 2경주로 좀 나뉘는 상황인데 편성이 분할되면서 1경주는 굉장히 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마필들 그리고 2경주는 굉장히 좀 싱거운 마필들로 좀 나눠졌다는 판단이고 비단 제 생각뿐이 아니고 마방에서도 같은 생각인데 우선은 1경주에서 저는 그래도 경주 경험을 쌓은 마필 3번 아델의 봄을 이번에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초반 스피드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는 전개가 좀 꼬였습니다. 김동현 교수가 나름대로 초반에 몰고 나가봤지만 초반에 좀 다툼이 있으면서 좀 아쉬운 발걸음을 남겼던 마필. 이번에도 물론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은 능력이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한 번의 경주 경험 그리고 새벽 주기의 모습 본다면 3번 아델의 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현이가 요 근간에 타는 거 보면은 인기마로 팔리는 말들은 거의 입상해서 전무합니다. 전무. 지난주 백판마로 인기 꼴찌가 들어왔죠. 머리에 붙여서. 끝판요. 예, 끝판요. 그런 거는 또 귀신같이 또 참고 타면서 들어오고. 그런 기수들이 몇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할 것 없이. 그걸 뭐라고 나무랄 필요는 없고,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저희가, 제껴 놓으면 되는 거고, 또 올 때 맞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 추천만은 지난번 아들의 봄의 경주에서, 앞에 붙였다 깨졌던 6번 세기 강제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니까 파울로가 좀 서둘렀다라는 판단이고, 또 게다가 말 자체도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 붙였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안장을 바꿨기 때문에 강승부 걸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번 세기강제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네, 저는 안쪽에는 이번 신의 품격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센 마필 한 마리 있습니다. 4번 디나라는 마필인데 신의 품격이라는 마필이 이 마방에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더군다나 이 마필은 지금 마방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래에 맞는 연습까지 모래도 굉장히 좀 잘 맞는 모습이고 결국은 데뷔전 치르는 망할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모래에 대한 적응력인데 그 부분까지도 완벽히 좀 적응을 시켜놨다면 저는 이번 신의 품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보스타란 마필에 외곽을 붙이면서 상당히 근성 있게끔 채찍질하면서 붙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디나죠, 디나. 얘는 지금 지난주도 이런 흡사한 경주가 있어. 지난주도 외산 경주에 최은경 기수가 주행 검사를 받은 마필을 가지고 이 진경 기수가 갖고 들어온 말이 이제 신라의 전설이란 마필이 되겠는데 그것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그것도 발기가 된 말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발기라는 것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이 발기를 오해해서 마필을 지우는 인기말 지우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라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더워라고 저희가 그 얘기를 미리 하면서까지도. 그런데 지난주에 또 발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신라의 전설. 얘도 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뺑뺑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라의 전설이. 그 말과 흡사했던 말이 디나입니다. 얘는 같이 뗐던 예글이라는 바로 복귀 전에 배당을 터뜨렸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디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발기됐던 말이 한 마리 더 있는데요. 일요일 날 매니피가 과천 경마장에 이제 예시장에서 이제 발기를 했는데, 발기가 됐는데, 품격이 넘칩니다. 말이 자체가. 이 매니피를 제가 실질적으로는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생겼더라고요. 시순말 매니피? 예. 그래서 또 현장에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발기가 되더라고요. 또 어쩌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발기된 매니피가 갑자기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지난번 그 말씀해주신 신라, 그게 제 메인 승부처였어요. 예, 신라의 전설. 예. 자, 발기란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야 돼. 예전 같은 상황에서 말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발기가 됐다는 것은 딴 생각을 갖는 반면 요즘 같아서는 이제 힘이 찼다는 증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좀 쓰시고. 자, 상경주입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8개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마필 같은데요. 저는 7번 희망찬가가 다시 한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마방에서도 역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전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보다 낮았고, 편성 자체를 너무 잘 만났던 판단이기 때문에 7번 희망찬가는 빠지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3번 평대 명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냥 선행을. 김창욱 기수가 밀고 나간 게 아니고 말이 끌고 나갔다는 거는 보면 힘이 찼다는 증거거든요. 물론 걸음이 뒤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1300에서 뒷심발이를 못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거리를 1000m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도 평대 명문의 강공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나머지 말들 편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구민선 기수의 금태가 오죽하면 8일 편성 정도가 되니까. 근데 이 19조에서 벤치 맞은 말이기 때문에 이 금태는 19조에서 벤치 맞았고 제가 들어온 말을 잘 못 봤어요, 사실상. 그리고 조금 컨디션이 좋아진 놈이 이제 4나 6인데 컨디션 자체가 좋아진 놈들입니다. 순수하게 조교 컨디션이. 그래서 이놈들은 현장 상태를 보고 배당 상태를 보고 좀 움직이는 그런 작전을 쓰고 싶은 말들입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고요. 성원연이 오전장에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제 추천말을 먼저 내고 성원연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 추천말은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입니다. 청춘 챔프가 되겠습니다. 30조 마방은 되는 말은 후다가 까지면서 데뷔전에서 바로 때리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3, 4전에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 이유에 힘이 찰 때 때립니다. 특히나 이 청춘 챔프도 그랬고, 요 근래 제니스 카운티라든지 그런 류의 말들이 힘이 차기 기다렸다가 때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는데, 청춘 챔프는 그런 류의 마필이 되겠고, 서라볼 돌풍보다도 끝걸음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높다라고 평가해서 8번을 추천드리고, 우리 성원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 역시도 8번 청춘 챔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는 노림수 2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 액면상 보여준 마필들, 그동안 지난번 잘 뛰면서 인기를 얻은 마필들보다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지만 사연을 안고 있는 2마리 마필을 좀 강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전장부터 준비를 해놨는데, 2마필이 내주는 배당, 물론 8번 청춘 챔프라는 충마가 있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제대로 압축해서 때릴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자, 오전장 내용을 갖고 붙는 경주니만큼 좋은 적중 나와줄 거고요. 경마팬 여러분들의 성원위원을 위한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우리 1200 국 5등급 핸디캡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위원. 네, 저는 6번 가보스타입니다. 부담 중량이 지난번보다는 2kg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지난번 경주가 분명히 좀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김용건 기수가 직선주로 해서 채찍을 놓치면서 손으로 이제 목과 엉덩이를 이게 가격하면서 끌고 들어왔는데, 채찍만 안 놓쳤다면 이라는 아쉬움,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좀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그게 마방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가보스타가 이번에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 그리고 마필의 상태는 더 좋아졌다. 2주만이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승선 전에서 놓친 것도 아니고 결승선 한 300m부터 놓쳤으니까 그냥 안 놓쳤으면 제가 볼 때는 우승이었어요. 사실상 그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저는 오경주 불안한 인기만 한도를 얘기해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배당의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복병인 배당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인기권에 있는 말들을 자 불안하게 보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착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몇 번 소개한 말들이 다 못 들어왔는데 한 10번을 그런 말들 추천하면 한 번 정도 들어올 거예요. 한두 번 정도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오경주 불안하게 보는 말은 제 관리마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1번 빅뱅 비드가 되겠습니다. 중반 이후에 중종속을 갖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채찍발을 가해서 지난번처럼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은 상황이에요. 편성으로 볼 때도. 그런데 이런 유의 말들은 한 번에 껍데기를 쫙 벗겨놓으면은 바로 연투를 때리기보다는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쉬고 들어가는 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부상경마에서는. 특히나 이 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호미권에서 심한 배를 완벽하게 하고서 안쪽으로 쑤시고 들어오면서 껍데기를 싹 벗겨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대비했던 조교는 상당히 강도 높은 조교를 시행했던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뭐 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강도가 지난번보다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헐기도 좀 약간 떨어져 보이고 그렇다면 직전 경주에서 보였던 그 탄력을 이번에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과연 메리트 없는 배당으로 또 걸 수 있을 것이냐. 설동복 그러면은 배당과 직결되는 기수인데 그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준비한 중반장 자금 확보 프로젝트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 의원 얘기 한 마디 들어보죠. 네, 저는 7번 리미트 리스원을 관심권을 우선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울줄리 조교사가 굉장히 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조교를 관찰하는 조교사이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울줄리 조교사 잠깐 만났는데 부담 중량이 살짝 부담스러웠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마필이 지금 진겸이 기승하면서 55kg인데 부담 중량 55kg는 충분히 좀 이겨낼 수 있다는 판단이고 물론 마방에서도 이번에 성적에 대한 물음표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리미트리스 윈을 포함해서 이번 6경주는 인기마 3파전 구도로 팔립니다. 리미트리스 윈을 포함해서. 일단 리미트리스 윈은 저도 대꾸는 갈 생각이에요. 근데 나머지 인기마 2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놈은 완벽하게 지울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방어용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기마 3파전 구도에서 한 놈은 되려내고 한 놈은 방어권으로 들어가면서 복병마로 때리고 들어가는 복병마 이번 경주에 아주 발톱을 숨기고 있는 놈이 2놈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놈들이 이번 경주에 작업이 돼서 들어오면은 배당과 바로 직결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들어갈 경주 6경주 준메인입니다. 중배당 이상에서 배당까지 노려보는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1600m 국 5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저는 머리가 아픈 경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더월드를 우선 관심권을 좀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승군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필은 거리가 늘수록 좋다. 빨리 승군을 해야죠. 이런 마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1600이고 지난번 1600 거리에 충분히 적응을 했었고 이번에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 더월드를 우선 관심권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7경주는 레이스를 럭키 한마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을. 게르만 전차가 앞에 나갈 빵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나가는 애 중에서는 3번은 껍데기가 다 까져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앞에 나가서 게르만 전차는 승군전이란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맨바닥에 있다 지난번에 머리를 쳤기 때문에 또 고가의 말이에요. 1억 2,500짜리. 그렇기 때문에 걸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일 가능성은 3보다는 8이 높습니다. 하지만 8도 승군전이나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직선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말 중에서는 이제 1이나 5 중에서 1은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5는 지난번에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런 애들 가운데서 툭신발이가 되지 않겠느냐. 더월드의 파트너로 저도 더월드 쪽에 점수를 더 주는 경주입니다. 7경주.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부산 8경주입니다. 거리 1800, 국 3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당근학찬이 준비한 부산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마리수는 8마리밖에 안 나옵니다만 되는 말들이 5두 정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경주입니다. 자, 우선 인기 1, 2, 3강 중에 한 놈을 부러뜨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연을 갖고 부러뜨리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제가 아주 제대로 된 능력 복귀를 완벽하게 끝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기 1, 2, 3강 중에서 한 놈을 도려내고 그 다음에 복병 하나짜리 마필 한두를 그 자리에 플러스 시키면서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부산 메인 8경주가 되겠습니다.
마리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먹을 게 있고 남들에게는 인기 많아 보입니다만 저희에게는 제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마필 도려내고 붙는 승부입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깔끔한 적중으로 경마팬 여러분께 보답을 하고 한 골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우리 1200 국 4등급 핸디캡 8개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좀 빨리 왔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한마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추석까지 근 한 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추석은 이번 추석 휴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 휴장 때 경마팬 여러분들이 일단 경마를 하면서 가장 큰 휴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정 휴장하고 추석 휴장이죠. 여름 휴장이라면 휴장인 것도 아니지만 가장 돈 쓸 일들이 많고 또 추석 같은 경우가 또 대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제가 미리 성원위원하고 저희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신사고위원도 이번에 제가 제주 가서 만났고 추석까지는 쉼 없이 가자, 열심히 가자. 개인적인 활동들을 좀 자제하고 일에 좀 집중을 좀 하자. 저는 지난주 경마가 끝난 이후로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댈 일도 없는 거고 일단은 추석 휴장까지는 입에 한 방울도 안 댈 생각이에요. 추석 때 뭐 선산에 가서 정종 한 잔 입에 댈 일은 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추석이 끝나면은 또 바로 끊을 거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단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원위원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이제 술을 끊었는데. 글쎄요, 저희는 워낙 또 집중력이 저는 허찬 의원님께서 집중력이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아까 6경주 할 때인가요? 5경주 할 때 제가 좀 이 방송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사석이었다면 제가 정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뻔했던 딱 지금 내용을 제가 접해놨는데 야 정말 대단하구나. 관찰력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찬님께서 또 술을 끊으신다 그러면 저는 또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서울하고 부산 저는 차 끌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수장이 그렇게 한다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 훨씬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제가 최근에 술 잘 안 마십니다. 사실 저는 안 마시고 한 경주라도 파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거 당연히 열심히 하겠고요. 네. 자, 이빨을 갈고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빨을 갈고 붙으니까 물론 이빨을 갈고 붙고 술을 처먹고 붙고 간에 잘 맞추면 장땡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마를 꾸준히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뭐 하루하루에 재수가 좋아서 마치는 경주들이 생길지 몰라도 이를 악물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성원위원하고 그다음에 신사고위원하고 또 저하고 이빨을 물고 추석 전까지 우선 1차로 강력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파고든다는 점 믿어주시고요. 같이 호흡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1200 국 4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최근 두 번의 경주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요. 바로 3번마 매드파워입니다. 본연 고납 4등급 1400까지 뛸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였었던 매드파워인데 이상하리만큼 두 번의 경주 선두권을 좀 불편하게 나가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 좀 편안하게 전개가 된다면 마지막까지도 좋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인데 이번 새벽조규 씨의 모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두 번 실수는 안 한다고 봅니다. 이거 분명히 앞에 나가기 힘든 편성은 만났지만 저는 유현명 기수의 능력을 한번 믿고 3번 매드파워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경주 불안한 말들 두 마리를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까불다가 이제 들어오면 또 너 얼마 이렇게 까불다가 들어오지 않았냐라고 또 얘기하실 텐데 8주가 뛰는 경주에서 두 마리가 좀 불안하다. 첫 번째 말은 승군전을 맡고 있는 안쪽의 1번 라이언 파크입니다. 지난번에 뛰었던 상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측 선입을 곱게 타고서 들어왔던 그 상대들이 아니에요. 이번 경주는 승군전을 맞았기 때문에 빡빡한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쪽에서 코 파면서 안쪽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왔던 이 상승 물결도 이런 류의 말들은 한 타임 쉬었다 한 타임 쉬었다 이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다 뽑아내기를 힘들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과 6번은 배당의 메리트가 없다면 차후를 노리시는 게 낫다라는 평가를 내려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금요일 메인 승부처는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200m 혼합마 4등급입니다.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빡빡합니다. 혼합 4등급 1200m. 보여준 전력상 인기를 얻을 마필들이 있는데요. 인기도 자체는 비슷비슷하게 팔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열심히 올라와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 좋은 놈 추리다가 딱 걸렸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을 마필인데 저는 그 마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때립니다. 나머지 마필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딸린다면 이 마필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이 마필의 기본 능력도 절대 딸리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준비한 노림수 마필입니다. 그 노림수 마필을 아예 축마로 놓고 들어가는데요. 자, 후차권 마필들도 충분히 압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체포해 놨고요. 자, 그 외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노림수까지 준비해 놓은 게 바로 10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 갑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훈이. 승군전 치르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만큼은 좀 세게 보고 싶습니다. 4번마 퍼스트 매지컬인데 공백이 좀 있습니다. 한 11주의 공백. 발급 쪽 때문에 조금 쉬어주고 나오고 있고 컨디션 조율 차원에서 조금 더 쉬어줬는데 상태 좋네요. 퍼스트 매지컬 승군전이지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승군전을 맡고 있는 말이 이제 퍼스트 매지컬하고 아주 최강의 두 마리가 승군전을 맡고 있습니다. 퍼스트 매지컬하고 이 지금 아주 최강은 지난 6월 5일날 뛰어봤죠. 6월 5일날 착차가 좀 많이 나게끔 아주 최강이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강은 선행을 나서서 상군을 돌파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최강이 선행 나설 수 있는 편성이 힘들어요. 좀 빡빡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얘도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일단 4번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 승군한 말 중에서는 그렇다고 뭐 센 놈이 없어요. 이번 편성에 11경주는 마지막 현장까지는 좀 가봐야 될 그런 상황까지 놓여있을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산패총이 출주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빨라지고 이 말은 사실상 제가 세게 보는 말은 아닌데 근간에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이 약간의 변화들을 보였다 말았다 이렇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 물론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만 어쨌거나 출주주기 빠르고 요즘 뭔가 좀 킬라고 뭔가 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애 성산패총.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편성으로 볼 때 좀 걸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말들은 현장에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5번 성산패총을 거론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참고 타면서 한 발을 써주는 그런 경주를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곤이가 한 번 더 타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열심히 뛰겠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도 좋은 해설거리 그다음에 확실한 또 마필 능력 분석을 해갖고 올 테니까 성원 의원이 발로 뛰었던 그 자료들과 같이 플러스를 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좋은 막건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주말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휴장이었던 제주경마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휴장 전에 제주 서울경마 휴장 때죠. 제주경마하고 부산경마 현장에 직접들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신사고 위원하고 제주경마를 맞대고서 머리를 맞대고서 잘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틀날이죠.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날은 신사고위원이 성적이 좋았고, 토요일 날은 신사고위원이 조금 부진했고, 저는 금요일, 토요일 중간 정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더위에 노력을 많이 한 우리 신사고위원, 그 다음에 또 당연 허찬진 경마팬 여러분들이 좀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신사고위원이 지금 전화 인터뷰 연결이 됐습니다. 신사고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지금 일주일 동안 휴장이었죠? 네네. 일주일 동안 휴장인 가운데 제주 말들이 서울에 와서 쇼도 좀 하고 갔나 본데, 그죠? 예, 지난 엊그제였죠. 이주는 예. 서울경마에 제주 도민의 날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들이 많이 또 거기에 원정을 갖고 또 이벤트성 경주로 한 2게임 정도 400m 단거리 직선주로 위주로 2게임이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이름 듣던 마량이란 마필이 이제 제주마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했죠? 예, 의외로 다로름이라든가 예.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또 마량이 또 400m 단거리에서 또 다른 스타트 이후에 잘 뛰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봉성명가와 이 갈색콩월 이 말들은 또 더러브레이크와 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리에 약간 좀 봉성명가는 320m 그리고 갈색콩월은 380, 더러브레이크 500m 약간씩 좀 거리 차이를 주긴 했지만 또 의외로 또 제주마의 봉성명가가 여유있게 우승을 하면서 역시나 단거리 경주에서는 제주마의 경쟁력이 상당히 좀 앞서 있구나 하는 또 그런 내용들이 좀 의외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휴장 동안 또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경주 수는 좀 줄었어요, 제주 경마가. 예, 실제 게임은 제주 자체 경주를 합치면 사실 더 늘어나긴 했는데요. 예. 원래 경마 계획 자체가 7월까지는 중기 경주가 좀 축구로 많이 편성이 돼 있었고 8월부터는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원래 경주 계획대로 한 주에 이렇게 하루에 4개씩 일단 8월은 그렇게 금요일 4개, 토요일 4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자, 휴장 때 이제 제가 내려가기 전에 보면은 제주 경마장에 뭐 예상가들이 전부 내려간다라고 뭐 글들은 다 썼는데 막상 내려온 전문가들은 몇 명 되질 않았어요. 네네. 그것도 좀 사실 마음 아픈 부분인데 뭐 차라리 안 내려갈 거면 안 내려간다고 공지를 해버리면 되는데 내려간다고 해놓고 안 내려간 사람들 보면은 사실 뭐 이 지금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본인들이 알아서 그건 사과의 말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경마 팬들한테. 어쨌거나 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적중을 많이 하는 게 경마판이 좀 그래요. 적중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자꾸 잘려가는데 어쨌거나 다음번 휴장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거고 또 매년 휴장 때 내려갈 건데 신사고 의원 앞으로 좀 내려갈 때마다 좀 더 화끈한 파이팅 한번 붙어보자고요. 네네, 뭐 항상 그래도 내려왔을 때 나름 그래도 좀 즐겁고 재밌게 하고 또 소개 현장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항상 또 그럴 때 보면 아주 반가운 마음이 많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지난 그 휴장 마지막을 장식했던 경주 8경주죠. 인기 마필이었던 다올에 기승했던 안독수 기수가 또 경주 끝나고 상시심의에 걸렸어요. 그 상시심의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죠. 네, 오늘 그 조교사분께 물어보니까 예. 상시심의가 오늘 수요일 오늘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교사분께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내가 왜 저런 심의에 엮여야 되는가 하는 참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밖에서 안득수빗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떤가. 그게 분명 이번에 좀 말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기수가 과연 그렇게 좀 잘못했는가. 또 이런 부분을 또 우리한테 또 이 객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봤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사실 다오리안 마필이 첫 거리에 직선에서 안으로 좀 기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 눈으로는 승부를 회피한 게 맞아요. 요즘 경마 팬들의 눈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눈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시심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제주 재결에 가해지는 경마 팬들의 항의가 굉장히 농도가 짙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독수 기수는 면허정지를 먹었던 기수죠. 예, 작년에 백마강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그 사건 이후로 또 안득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면허정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도 이제 그 백마강이란 마필이 김태준 기수가 바로 타고 들어오면서 면허정지 3개월을 먹었는데 이 다월도 좀 타봤으면 좋겠네요. 누가 나와서 빨리 그냥. 예? 근데 어차피 오늘 상시심의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이번 주 경마 이후에 그 재결의 공지문을 보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예. 저한테 일반 경마 팬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갖고 이걸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해서 이런 짓거리들이 못하도록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계속 경마 팬들이
제주 재결에 항의를 하게끔 얘기를 좀 해달라는 당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부의 얘기를 떠나서 제가 끄집어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상시심의 결과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네, 또 그에 대해서도 다시 또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또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신영철 기수가 면허정지 6개월 먹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6개월짜리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네. 서울에 6개월 있다고 하니까 또 앞으로 여기에 또 강도가 더 세지지 않겠나.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좀 있으면 8월 말이 되면 정보영 기수가 복귀를 하거든요. 예. 면허기간 3개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또 안택수 기수가 다시 또 엮이고 뭐 한 명씩 계속 이렇게 바뀌는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좀 제주 경마가 그래도 좀 항상 열심히 하고 좀 안정감이 있고 나름 그 안에서 아기자기한 승부 이런 게 좀 가장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편성에서는 분명히 한식이 능력만이었기 때문에 좀 실제 경주에서 말이 안으로 기댔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좀 심판의 판정 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상 3아웃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아웃제로 모든 서울, 제주, 부산 면허 정지권이 생기는 그런 순간 바로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예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한 처벌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주경마 1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000m고요.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신사고 위원 추천만은요? 네. 자주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8번은 흥묘백묘입니다. 분명히 말이 더 있는 말이고 최근 들어 보면 훈련 때 아주 힘차고 마체 완성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태희 마주의 말이고 설득력이 단지의 기대치 상당히 높은 말로 보고 있는데 말이 안으로 기대는 악점이 좀 있고 좀 마지막에 약간 좀 부족했던 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어차피 경주를 거듭할수록 그런 부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때 모습을 보더라도 1등급 말인 선수의 열망과 경합주를 위주로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말은 여전히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흥묘백묘가 좀 더 늘어난 거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장땡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 3착이 됐습니다. 허찬진의 추천만은 지난 제주경마에서 7월 29일이죠. 제가 제주도 내려갔을 당시에 인기 1위로 팔려놓고 철저하게 승부를 들걸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성장주가 되겠는데 권동석 기수 좀 실망이에요. 사실상 재고 들어온 게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김용석 기술의 안장 변화로 볼 때는 지난번 아쉬움을 씻고자 하는 마방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는 결과가 되겠고 게다가 타조까지 불러서 냈기 때문에 직전 3착의 아쉬움을 이번에 씻어낼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장주 컨디션은 어떤가요? 성장주는 좋습니다. 또 다만 또 재미있는 게 이 7월 29일 날 보면 약간 좀 현장에서 말 상태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보면 체중이 좀 불고 있단 말인데 약간 당일날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서 현장 이 컨디션이 약간 좀 떨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뒤늦게 좀 경기 과정에서 좀 어이가 없는 중반 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훈련 때는 좋았기 때문에 성장주는 현장에서 다시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이 있다면 지난번 이상의 능력을 뽑아내지 않을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신사고 위원이 또 걱정되는 마필이 한두 있다면요? 좀 복병권 말 중에 하나 소개한다면 7번마 중실점이라고 있습니다. 중실점 고질적인 좀 운동기성 질환 말이 파니키가 심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뛰고 나면 좀 무리가 따르고 훈련 때 보면 강하게 훈련도 못하는 그런 말인데 최근에 휴양 갔다 와서 2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꾸준하게 이런 운동기성 질환을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번에 훈련 때는 근래들어 가장 강한 훈련으로 끌어올리면서 일단 상태가 많이 올라왔다. 지금 파이키가 많이 잡혔고 많이 지금 좋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중심점이 좀 배당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병권만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5번 명품사랑이 신마경주 때 뛰었던 말인데 말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좀 근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 이 말은 사실은 체격은 좀 상당히 왜소한 말입니다. 최근에 보면 최고 검사 때 보면 3월달에가 132cm였고 지난 6월에 136 이제 좀 성장을 해가는 아주 작고 왜소한 말인데
기본적인 주법이 상당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데뷔전에도 보면 이 세종신사 분명히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끈기를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작은 외모에서 나오는 상당히 부드러운 주법이 인상적인 그런 말인데 이번엔 훈련 강도는 좀 더 높이면서 지금 좀 더 끌어오는 내용이 맞긴 한데요. 근데 여기 있는 말들도 지금 다 10초, 3m 10초 이상의 아주 상승의 말들이 있다 보니까 신마 경기에서 우승을 한 말이 과연 얼마나 경쟁을 보일까 하는 저는 좀 어떻게 이번에 어느 정도 이번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 정도의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멘트 때 이제 다올의 안독수 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경주입니다. 이게 안독수 기수가 기승하는. 이제 그리고 다올이 상시스미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틀려질 텐데 일단 무조건 열심히 타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당연히 타주 기승이고 이런 말은 항상 열심히 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타주로 기승할 때는 그런 장난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거나 그럴 때 그렇지 타주 기승에서 항상 열심히 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아요. 예, 자 일단 일경주, 제주 일경주, 허찬지는 성장주, 그 다음에 신사고는 흥묘, 백묘. 나머지 말 중에서는 7번 충심장과 5번 명품사랑의 이변 가능성이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경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거리 8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서울경마 휴장 전 제주 올 중계 경주와 또 그 전에 뛰었던 경주에서 뛰었던 말들이 부지기수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생생한 승부 상황을 제가 현지에서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부를 강하게 걸은 말 중에 이번에 승부가 약해진 놈은 빼도록 하겠고요. 그 당시 승부가 또 약하게 걸려서 승부가 없던 놈들은 이번에 승부를 박박 갈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엮으면은 이번 경주 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인기 마필들이 한 4, 5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마로 팔릴 마필 한 2두를 제거시키고 복병마 한두하고 엮어서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면 중배당에서 중배당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제주 2경주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주 메인 승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배당 막권에 한탕을 제대로 찍고 상황극을 만들어 낼 테니까 같이들 동참하시고 2위 있는 막권으로 돈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거리 900m,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굵직굵직한 마필들 몇 주가 보이고 있는데 공백들이 좀 눈에 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신사고 의원이 제주 메인 승부로 잡고 나옵니다.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자, 신사고 의원이 메인으로 잡고 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경주는 상당히 상당히 능력마 혼전 편성이고요. 여기에 또 휴양 말들,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한 편성에 뛰었던 말들, 여기저기 섞이면서 아주 복잡한 구도입니다. 근데 일단 휴양 말인 10번만 9번 1, 2번차는 휴양 이후에도 여전히 이상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은 전보다는 한 단계 위에, 한 두 단계 위에 좀 편성이 강해진 그런 상계들이지만, 이 말의 능력은 지난번 경주를 보면서, 이 말은 앞으로 최강적 편성까지는 그래도 웬만하면 연승 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휴양 이후에도 일단 9번만 1, 2번차는 충분히 인정하고 싶은 말이고요. 여기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말이, 지금 함성이 되겠지만, 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외곽으로 물린 조건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조건이 있긴 합니다. 저는 함성과의 상대에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권 위주의 말들 위주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이기 때문에, 물론 함성도 사폭승에 같이 연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복병권 쪽에 좀 더 한번 노림수를 가지면서 오늘의 추천 경주를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3경주. 정확한 사연을 얘기했기 때문에 적중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신사고 의원과 3경주 함께 해주시고, 신사고 의원이 준비한 제주도 메인 승부 경주가 3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900m고요.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명품사랑이라는 마필을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신마경주 때 세종신사랑 착차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종신사가 출전하고 있고, 또 인기
1위권으로 팔릴 수 있는 전력인데 모습을 보면은 뭐 충분히 인기 1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나머지 마필들이 같이 03초 때, 04초 때 뛰었던 말들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경주 이상의 경주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세종 신사다. 그래서 저는 9를 인기만입니다만 강력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9번 컨디션 체크 좀 해주죠. 아니, 9번은 뭐 데뷔전 때도 상당히 훈련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으로 아니 뭐 최강의 뭐 강적으로 아주 중무장을 하면서 뭐 식마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9번만 세종 신사는 뭐 여기서 지난번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능력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4번, 5번이 두 마리, 뭐 4번, 5번, 9번까지 기록들이 비슷한데 일단 9는 좀 세게 보고요. 4번, 5번의 평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4번이 원래 좀 능력 있는 말이고 체격도 괜찮은 말인데 이 말은 약간 좀 말이 예민하더라고요. 지금 훈련 때보다도 말이 상당히 땀에 젖어 있고 좀 흥분기가 보이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소독주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말을 차분하게 만들고 약간 좀 주행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의 훈련이었는데 사실 지난번 경주를 보면 이 말이 출발 과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 출발 때에서 진입을 하면서 좀 힘을 많이 쏟아버렸고요. 경주 전개에서도 다른 말을 보내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좀 꼬였던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뭐 지금 4주간의 지금 공백 기간 동안 충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고 출발 지형을 받으면서 일단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찬 비행이 현장에서 상태가 괜찮다면 저는 뭐 당찬 비행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은 그런 말입니다. 예. 5번 지상 같은 경우는 뭐 직전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기록은 좋습니다만 전력을 다했던 걸음에 여력이 좀 없었던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순위는 차순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5경기로 합니다. 10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사고 의원이 추천하는 마필이 있다면요? 예. 사고가 진보입니다. 진보는 지역을 하시는 분들은 7월 9일 방송에서 제가 이 말은 뭐 그 당시에 한 석 달 만에 나오면서 말이 거세를 하고 나왔다. 거세를 하고 나오면서 아주 강한 조교를 잘 소화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좀 관심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못 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이 말을 놓쳤는데요. 그때 보였던 걸음이 그 다음 경기에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원래 잠재 능력도 있는 말이었고 분명히 지금 훈련 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나왔던 말인데 뭐 이번에는 지난번 이상으로 더욱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훈련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진보가 저는 또 최근에 좋아지는 페이스를 이어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 방송을 보면은 항상 한 타임 정도는 더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에 강전했던 말들인데 제주경마의 특성상 또 바람 불고 아니면 또 한 번 더 아꼈다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를 본다면은 한 타임 정도는 더 기다려 주십사. 왜냐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두 타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제주는 한 타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번에 때려 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에 붙여서 해동 요소나 축에 붙여서 때려 먹었던 마필이 5번 진주 명성이 되겠는데 뭐 승군 전에 꾹 눌러놨습니다. 꾹 눌러놓은 것도 눌러놓은 거고 상대들이 셌으니까 그냥 눌러놓은 거예요. 그 당시 인기 1위가 다올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붉은 솔개 이 다올이라는 놈이 이렇게 센 놈이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던 거를 알면서 안덕수 기수 참 실망입니다, 사실. 어쨌거나 진주 명성은 그 경주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이제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정도의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능력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진주 명성 컨디션 좀 체크해 주죠. 예, 진주 명성은 크게 변화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과거에는 약간 좀 둔하게 뛰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말도 많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도 주행이 안으로 기대는 그런 심한 성향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편성이 정말 뭐 해동 요순도 있었지만 다른 상대와의 준비 내용과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강한 편성에서 진주 명성이 2차가 왔다는 거는 분명히 진주 명성도 많이 지금 능력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예, 나머지 추천만 한두가 있다면요? 역시 승군마인데요. 9번마 금천입니다. 이게 최근에 연속 나오면서 뭐 3등에서 2등 두 번의 성적이 있는데 전에는 한 번 뛰고 나면 약간 많이 좀 운동성 질환이 있다 보니까 좀 공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극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정상 패턴으로 정상 주기로 출제되고 있고 훈련 강도도 지난번부터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많이 살아났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좋은 아주 강한 병합적으로 많이 만들어갔기 때문에 금천도 지금 상승의 페이스에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제가 좀 걱정되는 마필은 7번 육룡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놈을 잘 알기 때문에 승부란 이후에 딱 재고 있었는데 완전 바닥으로만 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좀 걸음이 들통나지 말길 바랬는데 뽀롱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곽영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줬던 걸음을 다시 집어넣기에는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배당 마필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바입니다. 자, 라스트로 갑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신사고 위원 추천마가 있다면요? 일단 특별경주에 뛰었던 말들이 약간 좀 관심이 가는데 그 당시에 제일 못 뛰었던 말이 8번만 이쁜입니다. 이쁜인데 그때는 훈련 강도가 너무나 약했어요. 훈련 때 너무 좀 약하게 시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좀 당일날 체중이 좀 많이 불었고 전혀 입안에 추임 능력을 살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은 다시 또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강하게 입안에 이제껏 나왔던 훈련 중에 가장 강한 훈련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과정이고요. 분명히 지금 마체 완성도라든가 컨디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행 습성이 장거리에 적합할 수도 있는 그런 습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쁜이가 지금 이만은 천사력도 안 떠볼 정도로 장거리 경험이 없지만 오늘 1600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만은 좀 오늘 비인기의 말로 지난번 선수에 부진했기 때문에 비인기 말이라면 이쁜이를 좀 현장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7번 만성종입니다. 왜냐면은 8월 6일날 승분전을 맞았던 경주에 에어리로는 장우성 기수가 기가 막히게 아주 심한 배를 성공을 하면서 잘 탔어요. 그리고 스탠다드도 앞장을 까서 잘 버텼습니다. 근데 스탠다드는 이번에 늘어난 거리, 에어리로는 늘어난 부중, 다 액면가에서 직전보다 상황이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만성종은 직전보다 부중만 조금 늘었지 에어리로나 스탠다드보다는 조건이 유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어리로하고 착차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만성종이 오늘 안덕수 기수 쪽으로 제가 자꾸 꽂히는데 왜냐면은 지가 엎질렀던 물은 지가 좀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을 받든지 하고 죄를 좀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바이고요. 7번 만성종 컨디션 어떻습니까? 예, 만성종도 좋습니다. 이번에 훈련 때 강하게 지금 많이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이 말이 일요일에는 또 안정식에서 서울에 올라갔는지 일요일 훈련은 안 됐는데 월요일과 오늘 수요일날 훈련 때 하는 거 보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발스윙이라든가 주폭 한결더 늘어난 걸음이기 때문에 만성종은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말이에요. 안정식이 수 얘기를 하셨는데 몰아치기 아주 강합니다. 전에도 보면 3개월 정지 이후에 복귀를 했을 때 기승정지 이후에 복귀할 때 보면 거의 몰아치기가 나옵니다. 한 주에 5승인가 해보는 적이 있었고 엄청나게 되는 말들은 다 입상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시심에 엮여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덕수 기수가 좀 그러네요. 왜냐면은 진짜 안덕수 기수보다도 더 눈에 티 안 나게 빼쳐먹는 놈들은 몇 번을 빼쳐먹어도 심이 한 번 안 걸리는 놈들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타다 걸리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사실 좀 제 눈으로 볼 때는 재결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재결이 아닌 이상 따라야 되겠죠. 자, 나머지 6경주 중에 복병만 한두만 소개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복병만 한두만 소개해 주죠. 일단 휴양말인데요. 9번만 초원의 빛. 지금 3조 마방에 있다가 지금 휴양 이후에 11조로 마방 이동을 했던 말입니다. 핸디평가는 최근에 비해서 약간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전에 이 말이 뛰어왔던 구비를 보면 특별경주 강원에가 우승한 특별경주도 있었고 영마산생 와신상담 최근에 보면 1등급의 정상적인 상위 편성에서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보면 1500점 이하 조건에서 착승권에 진입한 적도 있었고 이 말의 특징은 초중반 끌리지 않고 3차권까지 차분하게만 힘한번 해준다면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거리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초원이백도 휴양 이후에 지금 말이 훈련과 상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현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병 세력입니다. 예.
자, 어쨌거나 기존 마 중에서는 인기말들이 좀 부담 중량이나 전개면에서 좀 불리해 보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경주도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자, 신사고 의원. 네. 토요 경마도 좀 잘 준비를 해주고요. 네네. 아, 이번 주, 현장에서 또 지난주 좀 휴장 전에 좀 이제 토요일날 좀 아셨던 부분은 또 이번 주에 다 치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예, 열심히 좀 해서 좀 파이팅 좀 해갖고 좋은 승전보 다음 주에 좀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 토요일 경마에서 볼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자, 이렇게 금요일 제주 경마 풀이에 나섰습니다. 웬만큼 마필들 컨디션 진단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상황까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배당 노리실 경주 노리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주는 또 일반 경주에서는 또 중저 배당을 노리시고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토요일 제주 방송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